중국은 지고 있는 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뜨고 있는 해인 거죠.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오고 있고요. 지금 뭐 며칠 동안 상한가에다 오늘도 20%를 넘기고 있는데 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17일 날 상장을 했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를 담당하는 회사고요. 이제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 양극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증설이 하루빨리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증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따로 상장을 시킨 거고요. 이 회사가 원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름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고요. 이름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GEM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랑 합작 회사였고 7대3, 에코프로가 7, GEM이 3. 요 정도 수준으로 지분을 가지고 합작을 했던 회사였는데 요게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GEM 지분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GEM 지분을 얘네들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가면 좀 상당히 상장할 때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분을 빼고 지금 상장을 했고 공모가는 36,2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차 타고 오고 보니까 9만 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698억 원이었는데 어저께만 해도 시총이 5조가 넘었고요. 와. 오늘만 해도 6조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이제 파두 사태를 염두를 해서 이제 상장하기 전에 3분기 실적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좀 안 좋았어요. 3분기 네.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도 소재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 좋게 나온 거죠. 하지만 매출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소재 가격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 매출이 늘고 소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이 회사는 굉장한 이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앞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위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미디어에서는 네네네. 2차전지 공매도 이슈 있고 막 주가 크게 막 빠지고 막 네. 그럴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네.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최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공모가도 최하단으로 아, 지금 책정이 돼서 36,200원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에코프로 입장에서 보면 쓰리죠. 지금은 주가가 9만 원이나 됐는데 만약에 5만 원에 상장만 됐어도 이게 막 돈이 더 많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그렇게 됐잖아요. 좀 쓰릴 텐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2차전지 섹터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또 한번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상당히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 네네.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네네.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긴 네네. 한데요. 가격 좀 조정받고 네. 떨어지고 이러면 충분히 충분히 투자할 만한 회사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양극재 다음에는 전구체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양극재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이거 무슨 어떤 의미인 거예요? 왜 양극재 다음에 전구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양극재를 만들 때 이제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만듭니다. 네. 이제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가 하이니켈계 전구체거든요.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전용 전구체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구체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구체가 종류가 이제 있는데 대입경 전구체가 있고요. 소입경 전구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7대3 비율로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대입경 전구체보다 아무래도 소입경 전구체가 가공을 더 해야 되니까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능적인 부분에서 요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7대3 비율로 섞어서 쓰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단결정 양극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 입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소입경 전구체가 좀 대세로 떠오르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 전구체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입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이제 접촉 면적이 늘어나니까 더 빠른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구체, 그 전구체에서도 이제 소입경 전구체가 좀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우리나라 1등인 건가요? 전구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아, 네, 국내에선. 국내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안 되고요. 한 3.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거를 이제 6, 7%대까지 끌어올리려고 이번에 상장을 해서 이제 공장 증설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부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구체가 된다. 굉장히 핵심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음.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돼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구체를 하지 않으면 소재에서 남겨먹는 게 이윤 창출하는 게 60%가 날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애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예요. 전구체에서.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를 직접 내재화하지 않으면 2차 전지 섹터에서 더 많은 파이를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국 업체랑 합작 법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이제 상장을 했지만 얘네들이 또 그 전에 합작 회사 있던 GEM하고 또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 증설이 한 개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또 만들고 있고, 네, 이런 식이에요. SK온하고 합작해서 새 회사가 또 이제 새만금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포항 그 산업단지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공장 증설을 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도 네네. 전구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전구체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화요 코발트나 그다음에 CNGR이라는 중국 회사랑 지금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하이니켈 배터리 네.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 때 전구체가 꼭 필요한데 그걸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98% 정도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점점 내재화하는데 네. 그래도 수입은 계속 하면서 내재화 비율을 늘려간다. 그렇죠. 왜냐면은 수입을 딱 끊을 수가 없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 중국에서 많이 선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내재화를 100% 다 하려면 광산부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거든요.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그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중국 업체랑 합작을 해서 합작 비율을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이제 빨리 땡기기 위해서 GM 이제 합작 지분 이제 7대3이라고 했잖아요. 뭐 30%를 빨리 자기 내재화를 시켜서 이제 상장을 해서 몇천억을 지금 끌어올라고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랑 포스코 퓨처엠 이 두 개인가요? 다른 기업 LG 화학도 있고요. 네, 코스모 그룹도 전구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국내에서 1등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지금 현재는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뭐 조금 작은 기업들. 이제 작은 기업들은 좀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중견 기업이 이제 진출을 하는데 얘네들이 왜 진출을 하냐면 대기업들이 다 100% 할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전구체 내재화를 하는 비율이 7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30% 정도는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업체들한테 맡길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입경 전구체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유미코아라는 회사 이제 그 양극재 업체
원래 1위였죠. 예, 벨기에 유미코어. 이 회사가 원래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바뀌었죠. 이 유미코어를 통해서 SK온에 공급하는 계약이 지금 성사가 돼서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바인딩 계약 같아요. 바인딩 계약이라서 이제 공장 증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는 전구체 생산 능력이 5,000톤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제 새만금에 2025년까지 25,0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나노텍이 있는데 미래나노텍은 제가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가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2023년 7월에 중국 허난켈롱 뉴에너지사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올해 2024년 상반기에 공장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2025년에 이제 1만 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2026년에 3만 톤, 향후 5년 내 이제 5만 톤까지 확대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요. 근데 아직 공장 부지가 어딘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 쪽이 포항 그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도 여기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단에 아마 부지를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아니면 뭐 새만금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근처 뭐 미래 첨단 소재가 대구 달성구에 있으니까 뭐 그쪽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저쪽이지 않을까. 에코프로랑 그 포스코 퓨처엠 다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니까 네.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40이고 네네. 양극재에서 또 60이 전구체니까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핵심적인 소재죠. 근데 이거를 전량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단결적 양극재도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전구체도 그만큼의 기술력이 따라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중국 업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화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재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었더라는 거죠. 네, 시간의 차이였을 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등은 중국인 건가요? 전구체? 지금 전구체 쪽 1등은 중국입니다. 아, 그 요즘에 뉴스 보면 네. 막 무슨 LFP도 막 700km 간다고 그러고요. 네네네. 막 기술력이 네. 중국 배터리 그 약간 찬양하는 듯한 네. 그런 메시지도 많고 네. 전구체도 이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3, 4분기 진짜 넘기면 네. 뭐 요즘 치킨 게임 얘기도 막 나오는 거 같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네. 누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인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LG 그룹에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선대를 해서 이제 이어져 나서 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력과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화학 부분이 굉장히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자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견기업들도 지금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파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전기차 생산 업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파산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막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국은 지고 있는 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뜨고 있는 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를 저는 미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네. 중국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한국 기업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미국 기업 밀어주면 좋겠죠.
근데 미국 기업이 없어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별로 없어요. 얘네는 차라리 기술적으로 전고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기업 스타트업들은 많은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걸 하려고 파나소닉하고 손잡고 있지만 이제 파나소닉도 빌빌거리잖아요, 사실. 파나소닉도 이거 파산 날 막 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내재화를 하겠다,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을 보면 한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오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의 LFP 배터리가 진짜 좋은 배터리라면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중국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 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쓰는 것뿐이지 그 가격적인 측면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LFP 배터리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그거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차 전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네네. 꾸린다면요. 네네. 양극재, 전구체, 네. 또 셀,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이제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양극재가 대세를 이뤘잖아요. 네. 양극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수준 이전에는 저평가를 받았다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정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다음에 저는 전구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구체 다음에는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 계열입니다. 근데 이제 전구체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 에 맞는 전구체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재밌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르는 것만큼 에코프로는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전구체 기업으로서는 지금 좀 유일하게 상장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구체 시장이 의외로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재는 많이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도 많이 받긴 했잖아요. 네네네. 반토막 이상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소재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전구체 기업을 따로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투자금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구체도 하고 뭐 계속 그 기업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쪽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